안녕하세요. 이우산입니다. 2020년 오늘 4월이고요. 4월 1일입니다. 요일로는 이제 수요일이고요. 요일이 1월 5성에서 나왔죠. 1월 5성. 그래서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제 그렇게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필법부 수업도 하고요. 이제 이론도 하고 이제 문제풀이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나가 있는 이 자료, 이제 요 자료는 임상이 됐던 그 예제입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실제로 한 거고요. 하나, 두 개는 그 대만에서 임상됐던 것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도 공부를 하지만 이제 적혀 있지 않은 부분도 같이 한번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필법부 12법의 임상 예제라고 했는데요. 예, 혼인에 관한 그 필법부에서의 이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를 보시나 하면은 제 12법이 103쪽에 있습니다. 필법부 제 103쪽. 이번에는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한 달 조금 넘게 못 하다가 이제 재강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라 어떻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필법부를 다음 시간에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예습을 좀 해오시면 문제를 좀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103쪽에 보면 이제 필법부 12법 건심되기는 하지만 여우와 호랑이의 위험을 빌어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게 이제 임상예제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는 뒤쪽에 나옵니다. 이제 12의 1법을 보면 호가 호위격인데요. 이제 요 앞에 있는 호자는 여우고요. 뒤에 있는 호자는 호랑이, 범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린 격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우는 호랑이를 만나면 깨갱하죠.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책에서 임상 예제에서는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을 탈기하거든요. 설기, 탈기. 이제 명리에서도 설기라는 단어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이라는 말은 쓰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에서는 탈설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탈기라고도 하고, 이거를 탈기라고도 하고, 설기라고도 하고, 탈설한다는 표현도 써요. 보시다시피 탈설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남이거든요.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와서 내 기운을 쏙 빼가는 상입니다. 강도처럼 도둑처럼 이렇게 뺏어가는 상인데 못 뺏어가게 막아요. 토곡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우로 쓰였고요. 이게 이제 호랑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호랑이가 못된 여우를 이제 쫓아내는 그런 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호가 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법은 이제 거기 책에서 읽어보겠는데요.
정미일 구국 예를 들어놨고요. 정밀 팔국에서 간상은 자다. 정화는 실제 자수로부터의 극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토에 속한 12지에 의지하여 능히 자수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감히 일간정을 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적어보면요. 정의 기공은 이거든요. 말하면 이게 깡패고 강도입니다. 왜? 나를 괴롭히니까요. 수복하. 나를 괴롭히지만 토복수를 해서 여기 이제 정화 기준으로는 여기 자손효가 됩니다. 사주로 말하면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 물리쳐져요. 근데 여기서 쓰인 자는 요밖에 안 돼요. 호랑이가 물리쳐져요. 아마 정화를 여우에 비유했고 미토는 호랑이에 비유했기 때문에 호가 호이라고 이름해서 예를 든 것일 것이다. 모든 정단에서는 움직여서 도모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움직여서 기국 미토를 떠나면 자수의 종적에 의하여 정화는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미토나 여기 있는 술토는 나의 수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쓰임은 뭔가 하면은 이제 수호신이 지켜주니까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이제 딴 데로 뭐 옮겨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면 이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105쪽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같은 글자,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해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탈기를 해갑니다. 근데 탈기 못하게 호랑이가 지켜줘요. 물리쳐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10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하지만 움직여서 작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앞의 예와 조금 비슷하다. 나머지 5신일 역시 이 설명과 같다. 그리고 이제 이 호가호익격은요. 호가호익격은 이제 귀살은 늘 이제 이 예는 이제 귀살이 되겠는데요. 귀살은 늘 나한테 어떤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정단이나 관계 정단이나 각종 재앙 정단은 큰 해가 안 돼요. 수호신이 지켜주니까요. 또 도둑이 이 경우는 도둑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탈기 안 됩니다. 왜? 수호신 술토가 이제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2법 이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12법은 다행히 이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상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993년도에 임상한 건데요. 4월 10일입니다. 그 해는 이제 간지로는 개유년이고요. 정사월이고 신해일이고 미시의 신월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은 기해고 행년은 이제 수리됩니다. 그림 아래를 읽어보겠는데요. 혼인의 장애가 있다. 서로 속인다. 부모는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간양씨는 남자 집안이고 일지엄씨는 여자 집안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직역을 해놓은 건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혼인정단에서는 요 이제 이 일간 신금이고, 신금은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해가 되겠고요. 이제 천과 지를 상징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을 뜻하고, 남자는 옛날부터 주나라 이후 때인 것 같아요. 주나라 이후부터는 아마 계사전의 제1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천은 남자, 지는 여자의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일가는 남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제1과입니다. 제1과는 남자를 상징하고요. 제2과는 사실은 이제 제2과가 남자 집안입니다. 남자 집안, 남가, 남자 집안이 되겠고요. 3과는 여자가 되고, 제4과는 여자 집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저자는 1번처럼 적어놔서 일단은 제가 취객을 했지만 이게 맞는 이론입니다. 6인 뭐 고전이 참 많습니다만은 모든 6인 이론서에나 그리고 근대 현대에 나온 대만 중국 쪽 자료를 보나 책을 보나 다 이렇게 배속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을 읽어볼게요. 일지로부터 온 간상의 해가 이렇게 맞거든요. 요게 일지해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왔는데 일간을 탈기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설기해 가고 있는데요. 마치 도둑처럼 설기를 해갑니다. 말하면 이제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상입니다. 물론 이제 술토가 그걸 하기 때문에 좀 방지는 됩니다만은 상대가 말하면 크게 나한테 해를 입히려고 다가왔습니다. 타행이 기궁술, 술이 이것을 제압을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고요. 필법부 12법에서 말을 하기를 비록 근심은 되지만 요가 호랑이의 위험을 빈 상일 뿐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해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말하면 이제 남자 집안에 남자 집안을 망쳐 놓으려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집이 부자니까 내가 시집 가가지고 그 집 재산을 좀 친정으로 빼돌려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남자 집안은 숨기는 것이 있다. 간음이 도화이고 태음이 탄다. 간음이 도화이고 간음. 이 간음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과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신금을 우리가 청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간자하고 음자를 써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과는 일양, 여기는 일음이라고 부르고요. 일양, 일음, 간양,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를 우선은 이제 간자를 써놨으니까 간양, 간음 이거를 우리가 신일이라고 부르니까 일양, 일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간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간음이라고 써도 맞지만 제2과라고 써도 맞고 여기를 일음이라고 써도 맞습니다. 이제 간음이고 도하다. 간음이 도하이고 병이 탄다. 이제 이 도화 이론이 있는데요. 도화는 일지 기준으로 따집니다. 일지를 삼합으로 묶고요. 묶고 그 해 첫 글자 다음 글자가 이 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화인데다가 이 태음은 도화 천장에 해당이 됩니다. 도화 천장. 제가 이제 절개 부르는 용어인데요. 도화 천장. 그러니까 도화 12지에 도화 천장이 탔으니까 매우 그 특성이 강합니다. 도화의 성정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면 이 남자는 음란하다는 겁니다. 음란한 것을 숨기고 있다. 사람은 겉이 있고요, 속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있는데요. 일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음은 드러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남자의 드러나지 않은 모습은 이런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이게 뭔가면 도화이고 도화천장이니까 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음란하다. 속마음은 음란한 남자다. 이런 이제 말이 되겠고요. 4번 일지는 여자다. 지상의 자는 도화이고 그리고 해가 간상으로 가서 일간을 탈기시키니 보복의 마음이 있다. 보복. 자, 먼저 단락이 두 개인데요. 지상의 자는 도화이고 지상의 자는 도화이니까 이 여자 역시도 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제 음란한 겁니다. 대놓고. 나 섹시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모양새입니다. 남자는 말하면 뒤로 이렇게 속으로 음란하다면 여자는 털어내놓고 나 섹시한 여자야. 나 뭐 이 남자하고도 뭐 이렇게 뭐가 있고 저 남자하고도 뭐가 있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러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해가 그 여자를 뜻해요. 그 자가 여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드러난 모습이고 해가 바로 여자입니다. 자, 요 해가 왔어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답니다. 요게 남자 몸이고 이거는 여자 몸이거든요. 자, 남자의 신체고 여자의 신체인데 여자의 신체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대요. 도둑마음으로 도적의 마음을 갖고 시집을 가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실제로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철학관이나 사주 카페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기 아들의 여자 친구가 있는데 뭐 여자 쪽이 좀뭐 경제력이 좀 별로인데 나는 내키지 않은데 우리 아들은 콩깍지가 끼었는지 안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요. 그 여자는 드러내놓고 음란한 여자여서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섹시하면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섹시한 것에 좀 약하니까 좀 섹시한 여자인데 그런데 시집을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 빼가려고 그래요. 그 탈기니까 그것도 도둑처럼 빼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 나는 손실 입히는 신부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언 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가 간상으로 와서 이거는 이제 보복이라고 했는데요. 보복의 마음. 이제 이 원저자는 이제 보복을 어떤 관점에서 보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가품이거든요. 안가품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안 적혀 있어서 이 왜 보복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남자 쪽에서는 뭔가 손해가 나요. 여자한테 뭐 뜯기는 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음에서 축이 자해가니 되찾으려고 한다. 이제 이 말도 제가 이제 번역은 그대로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제가 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제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요. 그래서 5번은 이제 참고 표시 해놨다가 한번 차차로 생각해 보시고요. 6번 초전에서 축이자에 가했는데 스스로 사과에서 발흥이 되었다. 이거 잠깐 제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사과가 발음이 됐습니다. 유김에서는 극이 있는 곳이 발음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 천발이 지반을 극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 사과가 발음이 됐는데 여기 이제 괄호 얘기를 하면 원수과가 됩니다. 원수라고 하는 과에 소속이 된다. 뭐 그런 뜻인데요. 과로만 보면 결혼 정단이 매우 좋습니다. 과로만 보면. 원수과는 이제 만사 형통의 상이고, 이제 원흉 이정의 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원수과라고 만약에 다 좋으면, 육이면은 과밖에 없겠죠. 나머지 이론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원수까지만 지금 이제 뜯어보니 여자가 시집을 오려고 하는 것은 이 남자를 힘들게 하려고 시집 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시집을 오려고 마음을 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사주 카페나 철학관에 남녀가 같이 왔거나 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잠을 잔 상태입니다. 이 잠을 산 모양 아닙니까? 이거는 남자 몸이고 요 해는 여자 몸인데요. 여기 있던 몸이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을 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학관의 카페에 이렇게 이과가 아니더라도 일지가 이렇게 왔다면 아리비로 폭에 있다면 이거는 이미 잠을 잔 겁니다. 이런 것이 유김고전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실제로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만 사례에서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잔 상태입니다. 남자는 이제 피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탈기되니까. 탈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제 제사과가 이렇게 발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용의 이거는 이제 유김을 처음 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이제 발용의 의미는 계속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작용이 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주에 격국론이 있습니다. 격국용식론. 자평명리 쪽에 월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뛰어 올라가면은 그게 격국이자 용신이 되죠. 특히 이제 자평진전 유에서 그렇게 보는데요. 그 의미나 이 의미나 같아요. 잠자고 있던 곰이 이제 나오는 상이고 잠자고 있던 겨울뱀이 나온 상입니다. 발현이 된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축하고 자가 이렇게 상가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충미상가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우녀상해라고 불러요. 이제 7월 7석에는 이제 원래 천문학상으로는요. 원래 천문학상으로는 음력 7월 7석이 되면 이제 고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양 28수에서 우라고 하는 별과 여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서로 만나나 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자료 준비는 안 해서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이제 저도 그거를 아직 연구가 덜 됐고요. 하여튼 그 별자리에서 이게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축과 자가 상회를 하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는 상입니다. 이거 모일해자도 되지만 만난다는 뜻도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결론에도 있지만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우녀상이라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6번에 초전에서 축이 자해가 있는데 사과에서 발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녀상해가 나타난 겁니다. 우녀상해.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결혼한다. 우녀상해가 발용이 됐으니까 결혼합니다. 하고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축이 일간의 묘신이니 공상을 상가야 하며, 이제 이 한자를 그대로 달아놨습니다. 뭐 직역이나 의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적어놓은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잘 번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달아놨습니다. 축이 일간의 묘신이니 공상을 상가야 하며 혼인이 어둡다. 이제 이 축이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축이 묘신이 됐어요. 다 좋은 우녀상이어서 매우 좋은데 그만 이제 일간 신금 기준의 축이 묘신입니다. 묘신. 자, 그럼 이제 이 묘신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원래 이제 12운성론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뭐 사람이고 만물이 생장 변화하는 그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5개로 나눈 게 왕상추수사고요. 3개로 나눈 게 맹중계고 12개로 나누는 것이 12운성 이론인데 시인의 묘신이 축이라니 명리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같이 써요. 신이나 경건이나 그냥 금의 묘신은 그냥 축입니다. 이게 경이어도 묘신이고요. 신이어도 이게 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우녀상이라서 하긴 했는데 어두운 결혼이었어요. 어두운 결혼. 그래서 혼인이 어둡다. 이제 공상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허무한 것을 말을 한 것 같아요. 허무한 결혼. 이것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3절을 거꾸로 적어놨네요. 제가 보지도 안 하고 제가 했네요. 이걸 미리 좀 안 찍어놔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쫓겼습니다. 이 자평신전 쪽에서는 그 공망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유김에서는 이 공망 이론을 정말 절대시해요. 하느님처럼 아주 절대시하는데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거든요. 결혼 이후의 삶인데 결혼을 하긴 했어요. 왜? 우녀상이기 때문에. 어둡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시발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뭐 결혼하는 게 장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면 뭐 잘 된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결혼은 사실은 아닌데 묘신이라서. 그런데 결혼 이후의 삶, 결혼 그 이후의 삶은 없어져 버렸어요. 공망돼 가지고. 그래서 뭐 결론이 뭔가 하면은 혼인은 했지만 6월에 이혼했다. 6월이라면 미월이 되거든요. 미월. 그러니까 우녀상의를 깨버렸어요. 월근미가. 그래서 이제 미월에 이제 이혼하게